오래전 탐나국이라 불렸던 제주도의 바다. 여기엔 경이로운 생명의 세계가 있다. 형형색색 귀한 산호와 수많은 물고기들이 이곳의 주인이다. 이 바닷속 왕국은 180만 년 전 새롭게 탄생했다. 오늘도 새 생명들은 잉태되고 바다의 역사를 이어간다. 거기엔 위험을 무릅쓰고 온몸을 던지는 위대한 아비와 어미가 있다. 어미 문어는 40여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품는다. 새끼들의 탄생을 위한 어미의 희생이다. 갓 태어난 새끼 문어들이 너른 바다로 향하면 임무를 완수한 어미는 죽음을 맞는다. 개중엔 살아남는 어미도 있지만 이미 기력은 소진됐고 무기력하게 천적들에게 노출된다. 바닷속 생명들은 죽음조차도 온전히 맞을 수 없다. 이것은 옛 탐나국의 탄생과 해저를 지키는 생명들의 이야기다. 이곳 서귀포 앞바다는 탐나국의 생명이 시작된 곳이다. 옛 탐나국 해저는 신비한 세상이다. 따뜻한 해류의 영향을 받는 이곳은 어종이 다양하고 풍부해 압도적인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약 500여 종의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이곳에선 계절에 따라 주인이 바뀐다. 또 이곳엔 산호 정원도 있다. 우리나라 산호 130여 종 중 60여 종은 제주도에만 산다. (180만 년) 전 제주도는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닷물이 끓기 시작했다. 해저의 격렬한 지각 활동으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용암이 넘쳐 흘러 새로운 세상을 탄생시켰다. 이 화산섬으로 이주한 최초의 상륙자들은 3세기부터 12세기까지 고대 국가를 세우고 살았다. 바로 탐나국이었다.
세월이 흘러 탐나국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섬이 탄생할 때 폭발한 흔적이 바닷속에 남아있다. 용암이 바닷물과 닿으면서 층층이 굳어 격렬했던 그날을 대변한다. 그 거칠고 시커먼 용암에 오랜 세월 자연이 색을 입혔다. 뜨거운 용암은 바닷속 지형도 바꿨다. 새로운 세상이 태어난 것이다. 용암이 만든 복잡한 바닷속 지형은 생명을 불러 모은다. 해저 동굴 밖 얕은 바다에선 해조류들이 푸른 세상을 만든다. 감태 아래 손님이 와 있다. 문어다. 문어는 워낙 위장술이 대가지만 특히 봄이 오면 꼭 필요한 게 있다. 정해진 둥지 없이 바다를 배회하던 문어들은 하나둘 안전한 굴 속에 몸을 숨겼다. 이 문어는 며칠째 바위 틈에서 나오질 않는다. 문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문어가 정성스레 품은 건 쌀알보다도 작은 알이다. 어미 문어는 빨판으로 알을 하나하나 돌본다. 문어의 빨판은 사람의 손보다 수십 배 예민하다. 스치듯 빨판으로만 더듬어도 알 속의 변화를 금세 알 수 있다. 문어가 한 번에 낳는 알은 5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알을 빠짐없이 바위에 붙인 뒤에 쉴 틈 없이 정성을 들인다. 어미 문어는 알이 모두 부화할 때까지 40여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 목숨을 건 고행의 시작이다. 제주도의 바닷속은 화산 폭발로 인한 지형 변화로 매우 복잡하고 거칠다. 그곳에는 상상 못했던 세상이 있다. 빛도 소리도 없는 암흑의 세상. 이 해저 동굴도
거대했던 폭발의 흔적이다. 수중화산이 폭발하며 만들어낸 이 지형엔 여러 생물이 모여 고요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다. 이 산호는 화려하지만 촉수에 강력한 독침이 있다. 동굴로 들어온 플랑크톤을 노리는 어둠 속의 은밀한 포식자다. 아름답지만 치명적이다. 야행성인 성게도 이 캄캄한 동굴의 식구다. 끄덕새우는 날카로운 성게 옆에 살면서 안전을 보장받는다. 작지만 꾀가 많은 동물이다.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동굴 입구에는 천적을 피해 물고기들이 숨어 있다. 해저 동굴은 천적을 피하려는 약한 물고기들에게 최고의 은신처다. 빛도 소리도 없는 해저 동굴에선 물 흐름도 조용하다. 동굴 속 촬영팀이 뿜어내는 버블은 환상적인 버블 커튼을 만든다. 오래전 해저 폭발은 아름다운 용암 터널도 만들었다. 검은 잿빛이었을 거친 터널에는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찾아와 자리를 잡으며 화려하게 바뀌었다. 제주도 바다를 상징하는 각종 산호들은 터널 천장에 몸을 의지한 채 생명의 뿌리를 내렸다. 거친 바다에서 생물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자연의 역사를 써내려간다. 버려진 듯한 기둥 모양의 암석들. 이곳의 정체는 뭘까? 흡사 시멘트 축대가 무너진 것 같지만 이 또한 화산 폭발 당시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것들은 원래 기둥의 형상이었지만 오랜 세월 파도와 물살에 떨어진 것들이다. 이 용암 기둥이 원래의 모습을 간직한 게 바다밖에 주상절리다. 육각형의 돌기둥이 겹겹이 붙어 마치 벌집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이것은 섭씨 1000도 전후의 마그마가 바닷물을 만나 급격히 식으며 수축하는 과정에서 틈이 생겨 마치 병풍 같은 모양이 된 것이다. 지하에서 치솟은 마그마가 바닷물과 만나 곳곳에서 폭발했고 퇴적과 침식을 반복하며 약 100m 두께의
서귀포층을 형성했다. 이곳은 서귀포층의 일부가 솟아올라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파도가 잔잔한 바닷속은 평화롭다. 그 평화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지형 덕분이다. 용암이 식으며 만들어진 거친 흔적이 곳곳에서 물고기들의 안식처를 제공한다. 어미문어가 알을 품는 곳에는 늘 물고기들이 북적인다. 수시로 문어의 알을 노리는 불청객들이다. 어미 문어는 바짝 긴장한다. 알을 품은 지 10여일이 지나면 알집의 색이 변한다.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잠시도 쉴 틈 없이 알을 보살피는 어미 문어에겐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 대문을 보수하는 일이다. 지친 어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수시로 무너지는 대문이다. 대부분 절벽에 집이 있다 보니 작은 물살에도 입구가 무너지기 일쑤다. 심해를 흐르던 해류는 섬에 닿으면서 물길이 급격히 바뀌며 위로 솟아오른다. 이때 많은 양의 부유물과 플랑크톤이 같이 수면으로 올라온다. 이것은 물고기를 비롯한 산호에게도 좋은 먹잇감이다. 마치 잔가지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산호다. 특히 제주도 바다의 수온이 평균 1.5도 이상 오르면서 10여 년 사이 많은 열대성 산호들이 정착했다. 그 중에는 무려 2m까지 자라는 대형종도 있다. 예쁜 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플랑크톤을 사냥하는 기관인 폴립이다. 눈에 안 보이는 플랑크톤은 산호의 촉수에 닿는 순간 마비가 돼서 먹힌다. 먹이 사냥이 신통치 않을 때 연산호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다. 거미줄 같은 자살을 길게 늘어뜨려 플랑크톤을 낚아챈다. 이것은 연산호만의 특별한 기술이다. 바다 환경에 맞춰 바뀌는 사냥 기술과 높아진 수온 덕분에 연산호는 제주도 바다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한 동물이 됐다.
심해에서 솟아오른 해류가 강렬한 햇빛을 받으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번식한다. 수면 가까이 헤엄치던 멸치들에겐 오늘이 잔칫날이다. 그러나 잔치집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만찬을 즐기던 멸치떼들이 우왕좌왕한다. 천적인 방어떼가 나타났다. 그러나 방어들은 웬일인지 멸치떼를 보고도 달려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약자인 멸치들은 촉각을 곤두세운다. 멸치의 일생은 평생 도망치다 마감된다. 약자의 비애다. 이런 멸치들에게 더 위험한 것은 밤이다. 밤의 바다는 고요하다. 어둠이 내린 바다에는 주인이 바뀌었다. 야행성 생물들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집게가 먹이를 찾아 나선다. 주변 환경에 맞춰 위장한 쑥간팽은 편안히 잠들었다. 위장술이 없는 가시복은 숨을 곳을 찾아 배회 중이다. 밤은 이미 깊었지만 우왕좌왕 잠 못 드는 물고기들도 있다. 원인은 야간 조업하는 어선, 멸치잡이배다. 놀란 멸치떼가 전속력으로 도망치고 어부는 등불을 비추며 멸치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살핀다. 멸치떼가 환하게 보인다. 떼를 놓치지 않고 백전을 내리친다. 놀란 멸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불빛과 요란한 소리에 모두 혼비백산이다. 놀란 멸치는 본능적으로 밝은 곳을 향한다. 어부는 천천히 그물 쪽으로 등을 옮기며 멸치떼를 유인한다. 멸치떼가 고스란히 걸려들었다. 안전하게 그물 안쪽으로 멸치떼를 몰아넣은 뒤 재빨리 그물을 들어올린다. 이때쯤 어부들은 멸치가 얼마나 잡혔는지 직감적으로 안다. 오늘은 운 좋게 많은 양이 들었다. 제주도의 특산물인 은빛 멸치가 불빛에 반짝인다.
늦가을에서 이른 봄까지 잡는 멸치는 싱싱하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 비싼 값을 받는다. 오랫동안 같이 일한 사람들이라 손발이 척척 맞는다. 이렇게 잡은 멸치는 내일 아침이면 전국으로 팔려나갈 것이다. 비늘이 상하지 않아 반짝거리는 제주 은멸치는 그래서 더 비싼 값을 받는다. 이맘때면 밤새도록 멸치배의 불빛이 밤바다를 밝힌다. 해가 뜨면 고통스러워지는 생명들이 있다. 갯바위에서 사는 녀석들이다. 갯바위에 고착돼 평생을 사는 이 녀석들은 하루에 2번 갈증과 허기를 달랜다. 타는 듯한 갈증을 더 이상 참기 힘들다. 한계에 도달하기 직전. 그제야 바닷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물이 들어오는 것이다. 모두들 허겁지겁 해갈을 한다. 바닷물이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 가능한 한 빨리 갈증과 허기를 달래야 한다. 이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2번 물이 들어올 때뿐이다. 아쉽게도 물살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 짧은 시간은 지나갔다. 바닷물이 빠지면 바빠지는 녀석들이 있다. 물이 마르기 전에 물기가 있는 곳으로 몸을 숨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 다음번 물이 들어올 때까지
숨어 있을 곳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고둥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제주도 바다에 여름이 오면 새로운 손님들이 해류를 따라 모습을 드러낸다. 우아한 꼬리가 매력적인 청황문절도 그중 하나다. 두 줄 배도라치가 죽은 굴 껍데기를 차지했다. 산란기를 맞아 둥지를 확보한 수컷은 암컷을 기다린다. 좋은 털을 차지한 수컷의 둥지엔 이미 암컷이 알을 낳았다. 굴껍데기 안에는 빼곡하게 알이 붙었다. 암컷은 알만 낳으면 역할이 끝난다. 알을 지키고 부화시키는 건 온전히 수컷의 몫이다. 아비는 좁은 틈에서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한다. 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두 줄 배도라치들이 마련하는 둥지는 각양각색이다. 안이 훤히 보이는 소라 껍데기 속 알을 지키는 아비가 편치 않아 보인다. 더 안전해 보이는 옆의 둥지가 탐이 나는 모양이다. 그러나 알을 지키려는 상대 아비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주일쯤 지나면 알은 색이 변하고 새 생명이 꿈틀거린다. 얼마 후면 굴껍데기에서도 소라껍데기에서도 갓 태어난 새끼들이 세상을 향해 나올 것이다. 제주도 바다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털을 잡은 물고기는 자리돔이다. 자리돔이 바닥으로 내려와 바위 근처를 맴돌면 산란기라는 뜻이다. 부지런한 수컷들은 이미 털을 잡고 알을 보살핀다. 암컷은 알만 낳고 부화할 때까지 수컷이 알을 돌본다. 이 시기에 자리돔 아비는 신경이 날카롭다. 훨씬 큰 물고기도 겁없이 공격하는 때다. 모두 알을 지키기 위해서다. 번식을 위해서라면 위험도 불사하는 자리돔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겁없이 달려들던 아비가 솔베 간팽이 나타나자 갑자기 행동이 조심스러워졌다. 정면으로 달려드는 대신 꼬리로 물살을 일으켜 몰아내려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화려한 지느러미를 가진 솔베 간팽은 무서운 사냥꾼이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소리 없이 다가가서 한 입에 삼키기 때문이다. 위험한 사냥꾼에게 덤벼서 좋을 건 없다. 결국 자리돔 아비는 꼬리로 불청객을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절박한 아비의 승리다. 제주도 바다에 자리돔이 이토록 번성한 것은 목숨을 건 아비들의 헌신 덕분이다. 자리돔이 진을 친 곳은 문어의 산란처다. 문어의 알이 탄생을 앞두고 있다. 어느덧 문어 알집 속에는 작은 새 생명들이 보인다. 어미 문어는 빨판과 출수공을 이용해 알 속에 새끼들을 깨운다. 어미의 신호를 알아챘는지 새끼들은 경쟁적으로 알 껍질을 뚫고 세상으로 나간다. 어미는 새끼들이 넓은 세상으로 빨리 퍼지도록 출수공으로 힘차게 불어낸다. 아직은 작은 크기지만 문어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바닷속을 유영하며 서로 부딪히지 않게 피할 줄도 안다. 그러나 수많은 새끼 문어들은 기다리고 있던 자리돔의 먹이가 된다. 그래도 어미 문어는 계속해서 새끼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수많은 새끼 문어들이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지만 살아남는 것은 이중 극소수다. 낌새를 챈 다른 물고기들도 몰려와 새끼 문어로 배를 채운다. 어미 문어는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다. 하지만 남아있는 새끼들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여기서 처음 알을 품은 지 40여 일이 흘렀다. 어미는 이제 혼자 남았다. 커다란 참돔이 웬일인지 바위 주변을 배회 중이다. 무슨 일일까? 알을 모두 부화시킨 어미 문어는 본능적으로 산란처를 빠져나왔다.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어미 문어는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다. 대부분의 어미 문어들은 기진에서 생을 마친다. 평소라면 상대가 안 됐을 물고기들도 마음껏 어미 문어를 포식한다. 수많은 새 생명이 탄생한 자리에는 생을 마친 어미 문어만이 남았다. 옆에서는 성게들이 포식 중이다. 모든 임무를 완수한 어미 문어는 서서히 자연 속으로 사라진다. 가끔 산란을 마치고 운 좋게 살아남은 어미 문어도 있다. 참돔은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집요하게 뭔가를 찾고 있다. 기진맥진한 어미 문어는 지나가는 물고기에도 놀란다. 그런 어미 문어를 참돔이 발견했다. 참돔은 뭔가 미련이 있는 듯 계속 근처를 떠나지 않는다. 참돔이 집요하게 찾던 것은 산란을 마친 어미 문어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참돔은 문어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힘이 빠진 어미 문어는 속수무책 당할 뿐이다. 결국 참돔은 어미 문어의 다리 하나를 떼어냈다. (40여 일) 동안 먹지 못했으니 반격할 힘도 없다. 참돔은 마음 놓고 힘 빠진 어미 문어로 배를 채운다. 근처를 지나던 다른 참돔도 합세했다. 배를 채운 참돔은 청소 놀래기에게 느긋하게 몸 청소를 맡긴다. 그 틈을 타서 도망치는 어미 문어에게 이번엔 작은 물고기들이 달라붙는다.
이미 힘 빠지고 지친 어미 문어는 한낱 물고기들의 먹잇감일 뿐이다. 어미 문어는 본능적으로 마지막 도주를 시도한다. 그러나 어미 문어의 마지막 희망은 허망하게 사라졌다. 마지막까지 먹이에 욕심을 내던 참돔이 입을 대더니 그냥 가버린다. 죽어서 신선하지 않은 문어는 먹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 몫은 말미잘차지다. 어미 문어의 애처로운 모정은 결국 허망한 죽음이다. 바다는 잔잔해 보이지만 쉼없이 흐른다. 빠른 물살은 수많은 먹이를 실어 나른다. 먹이를 찾아온 전갱이는 다시 먹이를 찾아온 방어에 쫓긴다. 열대어종은 새 생명을 키워내며 제주도 바다에 정착했다. 바닷속의 삶은 치열하다. 상상 못했던 환경의 변화는 물밖 세상의 풍경마저 바꿔놓았다. 먹이 사냥이 쉬워진 바다. 새들은 쉽게 잡는 먹이에 길들여진다. 돌고래가 유영하는 제주도 바다. 과연 이 바다는 보이는 것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환경일까? 이것은 이미 변하고 있는 해저 세상의 이야기다. 눈이 녹아 물이 된다는 우수다. 그러나 한라산엔 아직 잔설이 남았고 바람은 매섭다. 이맘때의 날씨는 변화무쌍하다. 산 위에서도 바다에서도 날씨는 두 얼굴을 가진다. 예상 못했던 한방눈이 내린다. 기지개 켜려던 식물들은 깜짝 놀라 움츠러든다.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이때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 바닷속 세상은 평온하다. 길쭉한 등 지느러미가 눈을 사로잡는 이 녀석은 열대어종인 두동가리 돔이다. 어린 청졸돔도 열대어종. 바닷속은 16도, 육지보다도 따뜻한 세상이다. 가시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여기 정착했단 뜻이다. 열대어종인 홍대치가 제주도 바다에서 발견된 것도 오래전부터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수온 상승은 이미 수많은 열대어종을 불러들였다. 하지만 이 바다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대형 넙치들. 워낙 커서 어딜 가나 눈에 띈다. 이런 넙치들이 많아진 건 이유가 있다. 제주도 해안도로를 따라 눈에 띄는 시설이 쭉 들어서 있다. (70여) 곳의 양식장이다. 양식장은 물고기를 키우느라 바닷물을 빨아들였다 배출하기를 반복한다. 양식장에서 배출수가 흘러나오는 위치에는 돌고래를 비롯해서 갈매기에 가마우지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몰려든다. 아침부터 가마우지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모여들었다. 가마우지는 어렵지 않게 넙치를 잡아 올린다. 하지만 너무 크다. 뱉어낸 넙치를 돌아가며 잡아보지만 도저히 삼킬 수 없는 크기다. 이번에는 작은 넙치를 발견하곤 얼떨결에 꿀꺽 삼켰다. 그 순간 집요한 추격전이 시작됐다. 그런데 너무 급히 삼켰나 보다. 추격자가 넙치를 가로채는 데 성공했지만 삼킬 수는 없는 모양이다. 결국 넙치는 원래의 주인 차지가 됐다. 넙치가 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넙치들은 양식장에서 상품성이 없어 바다로 내보내는 것들이다. 하지만 너무 커서 먹기엔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무사히 살아남으면 대형 넙치가 된다. 보통 큰 것을 욕심내지만 여기선 먹을 만한 작은 것이 인기다.
다시 넙지 쟁탈전이 시작됐다. 간신히 따돌리고 주랭랑. 그러나 물고 가기엔 너무 무겁다.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런 먹이에 욕심이 나는 건 갈매기도 마찬가지다. 한 마리를 잡았지만 이건 갈매기가 먹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나타난 가마우지가 낚아챘다. 가마우지 좋은 일만 시켰다. 먼 바다에 있던 갈매기들이 시간 맞춰 모이는 장소는 따로 있다. 이곳은 치어를 기르는 양식장 배출구. 여기도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바다로 버려진다. 경쟁하듯 뛰어들어 배를 채운다. 갈매기들은 힘들이지 않고 먹이를 잡는다. 이곳의 갈매기들은 언제 물고기가 바다로 버려지는지 그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다. 외가리도 나타났다. 그저 한가롭게 있는 것 같지만 신경은 온통 버려지는 작은 물고기에 쏠려 있다. 지키고 서 있으면 배를 채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해안에 양식장이 들어서면서 생긴 풍경이다. 이 주변에선 떼지어 노는 돌고래들도 쉽게 볼 수 있다. 120여 마리가 제주도 해안에 정착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뛰어오르고 장난치듯 물살을 가르며 바다를 누빈다. 몸이 약하거나 어린 새끼들이 양식장에서 버려진 것들로 배를 쉽게 채울 수 있는 것도 돌고래들이 많이 모이는 원인 중 하나다. 양식장에서 버려지는 먹이로 새는 물론이고 돌고래까지 인위적인 먹이 사슬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일이다. 이른 봄, 수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물고기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진다.
담태가 들어 누울 만큼 거센 물살에 온갖 부유물들이 실려오고 자리돔은 그것을 한껏 포식한다. 강한 물살에 바위 밑으로 피신하는 녀석들도 있다. 전갱이 떼도 몰려와 만찬을 즐긴다. 하지만 그 뒤에는 늘 천적들이 따라붙는다. 방어다. 날렵한 부시리도 사냥 대열에 합류했다. 쫓는 자도 쫓기는 자도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먹고 먹히는 건 한순간이다. 이들의 사냥은 불과 1, 2분이면 끝난다. 전갱이를 먹으며 정신없이 몰아붙이는가 싶다가도 이내 조용해진다. 전갱이들의 짧은 평화다. 요행이 살아남은 부상병도 있다. 하지만 험한 바다에서 생존할 확률은 거의 없다. 연산호 숲은 제주도 바다의 상징이다.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이곳에는 더 많은 아열대종들이 정착하고 이미 제주도 북쪽으로 50km 이상 퍼져나간 종도 있다. 연산호 숲은 물고기들이 모여 사는 평화로운 세상이다. 그 속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관계도 있다. 연산호의 몸을 자세히 보면 솜털 같은 것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다. 이것은 연산호에 붙어 사는 꽃총산호 히드라다. 꽃총산호 히드라는 자포라는 독침이 있어 다른 기생생물이 쉽게 달라붙지 못한다. 사는 곳을 얻는 대신 든든한 방어막이 되는 것이다. 꽃총산호 히드라가 살지 않는 곳에는 기생 다목 말미잘이 달라붙는다. 자신을 방어할 무기가 없는 산호들은 기생동물의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마치 하얀 꽃망울처럼 보이지만 한 번 달라붙으면 산호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다. 다목말미잘은 산호 가지를 감싸 안고 몸을 부착한다. 온몸이 감긴 산호들은 결국 질식해 죽는다. 다목말미잘은 마치 채집인 양 화려한 촉수를 벌리고 플랑크톤이 걸려들기를 기다린다. 제주도 바다에서 산호를 해치는 가장 위험한 기생동물이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동거를 하는 산호도 있다. 하얀 실처럼 촘촘하게 감겨 있는 건 불가사리의 일종이다. 불가사리는 몸을 의지할 곳이 필요하고 산호는 말미잘 같은 기생동물을 막을 수 있어 서로 좋은 것이다.
그러나 폴립을 열어야 먹이 활동을 하는 산호는 숨이 턱 막힐 지경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불편한 동거를 감수해야만 한다.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다. 계절은 완연한 봄날이다. 초록이 만발하는 계절. 바닷속 세상도 해조류가 뒤덮을 시기다. 감태와 모자반 등이 숲을 이뤘던 자리가 횡하다. 대신 실타래처럼 엉켜 자라는 갈조류 손말이 장악했다. 손말은 최근에 많이 퍼져 번식하는데 아직까지 생태는 깊이 알려지지 않은 종이다. 미역 같은 해조류가 무성했던 자리가 모두 황폐해졌다. (10m) 가까이 자라 숲을 이뤘던 모자반 군락도 마찬가지다. 해조류가 없어지니 어린 치어들이 자라며 놀던 모습도 사라졌다. 빈자리는 대부분 반갑지 않은 종들이 차지했다. 이것은 석회조류다. 석회조류가 자라는 곳엔 다른 해조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 사막화된다. 특히 해조류가 먹이인 소라나 전복 같은 종은 큰 타격을 입는다. 먹을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뻣뻣하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 뿐이다. 먹이가 사라지는 바다는 가혹한 세상이다. 바닷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리다툼은 치열하다. 그물코 돌산호 틈에서 따개비들이 필사적으로 먹이를 잡고 있다. 따개비는 지금 잠시도 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촉수가 나오는 입구만 남겨두고 그물코 돌산호가 온통 점령했기 때문이다. 잠시라도 멈추면 흔적 없이 사라질 처지다. 어떻게든 버티려는 따개비의 절박한 몸짓과 모두 점령하려는 그물코 돌산호 사이에 소리 없는 전쟁이다. 살아남느냐 죽느냐, 바닷속 세상엔 강자만이 존재한다. 평온해 보이는 바다지만 환경에 따라 주인은 바뀐다.
입만 간신히 내놓고 있는 것은 분홍멍게다. 1960년대 말 제주도 바다에서 처음 발견된 분홍멍게는 식용이 불가능한 외래종이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분홍멍게는 제주도 바다 전역으로 퍼져 해녀들의 원성을 샀던 종이다. 그런데 또 다른 외래종의 등장이 분홍멍게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강자는 아열대 바다에서 온 모래 말미잘류. 안반을 뒤덮으며 세력을 키워가는 중이다. 20년 전보다 1.5도 이상 오른 수온에 아열대종들은 계속해서 제주도 바다로 몰려온다. 그렇다면 분홍멍게는 제주도 바다에서 영영 사라지는 걸까? 물의 흐름이 조용한 해저동굴. 버려진 통발에 분홍멍게가 몸을 의지한 채 붙어 있다. 통발은 다른 세력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장소다. 더 교묘한 장소에 숨은 녀석도 있다. 지금은 죽은 굴껍데기 속에 은신해 있지만 분홍멍게는 언젠가 환경이 맞으면 씨를 퍼뜨려 다시 번성할 것이다. 한낮의 햇살이 따가운 계절이다. 이 시기에 제주도 바닷속은 1, 2m 앞도 안 보일 만큼 탁하다. 녹색 식물성 플랑크톤이 과다 번식하기 때문이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겨울철에는 낮은 수온과 햇빛 부족으로 잘 성장하지 못한다. 하지만 수온이 오르고 햇살이 강해지면 대량으로 증식한다. 불과 2, 3일 사이에 바다 전체가 녹색빛을 띤 플랑크톤 스프가 되는 것이다. 수온이 오르면서 떠돌이 생물들이 제주도 해안으로 유입된다. 대부분 낯선 종들이다. 물살에 떠밀리던 투구빛 해파리는 운 없게 히드라가지 틈에 끼었다. 이 해파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작은 선모를 움직이며 물살을 일으키는 것뿐이다. (20여 분을) 버둥대던 녀석은 간신히 빠져나와 자유의 몸이 됐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자 그것을 먹으려는 동물성 플랑크톤도 폭발적으로 번식한다. 이런 먹이를 따라온 것은 떠돌이 부유 생물들. 먹이사슬의 균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따뜻한 햇살은 해안가의 식물이 자라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제주도 바다에 5월이 왔다. 하루 2번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해안가 안반은 온통 초록으로 물든다. 모습을 드러낸 건 갈파래다. 광합성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갈파래는 봄이면 해변을 온통 녹색으로 물들인다. 이 무렵 짙은 회색 안반은 1년에 한 번 푸른색 옷을 입는다. 그러나 지나친 번식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는 곳도 있다. 여름이면 관광객들로 붐비는 해수욕장. 그런데 바닷속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뭘까? 놀랍게도 이곳은 온통 갈파래가 점령한 세상이다. 빈틈없이 갈파래가 뒤덮어 다른 생명들은 아무것도 살 수 없다. 한 종의 지나친 번식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갈파래 군락은 더 넓게 퍼져나간다. 이 무렵엔 해류와 바람에 밀려오는 불청객도 있다. 해마다 어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수면에 여기저기 널렸다. 이것의 정체는 멀리 동중국해에서 밀려온 것들이다. 한창 조업에 열중해도 모자랄 이때 뒤엉킨 괭생이 모자반을 빼느라 곤욕을 치른다. 괭생이 모자반은 억세고 질겨서 칼로 자른 다음 일일이 걷어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유난히도 양이 많다. 막 많이 떠내려갔네. 지금 이거 막 해수장 쪽으로 저쪽으로 엄청 몰렸어요 지금 이거. 이게 오늘 적은 편이에요? 네, 저런 편이지 지금 새카맣게 돼가지고 그거 내치느라고 일을 못한다니까. 고기도 덜 들어오고 이게 지금 엄청 많대. 이거가 쭉 올라오는 거. 힘들게 걷어내도 다음 날 다시 밀려오기를 반복한다. 그야말로 사투다. 하늘을 가릴 정도의 괭생이 모자반은 이미 해안가로 밀려와 쌓였다.
해안에 쌓인 굉생이 모자반은 썩으면서 심한 악취를 풍긴다. 매년 밀려오는 불청객에 바다 곳곳이 심하게 오염됐다. 깊은 바닷속도 오염에 노출되긴 마찬가지다. 제주도의 해안은 250여 킬로미터에 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거지가 해안을 따라 들어서 있다. (67만여) 명이 사는 제주도를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그들 모두가 사용한 생활 하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한 무리의 줄 도화돔을 따라가다 만난 대형 파이프 구조물. 이 파이프의 정체는 뭘까? 잠시 후 파이프에서 아지랑이가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커피색의 물질이 배출된다. 이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정화한 뒤 바다로 흘려보내는 물이다. 제주도의 모든 생활하수는 정화를 거쳐 모두 바다로 흘려보낸다. 해안 가까운 곳은 어떤 모습일까? 바닷속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충격적인 장면이다. 어쩌다가 청정해역 제주도 바다가 쓰레기 천지가 되었을까? 바닥엔 썩은 쓰레기가 층층이 쌓여 있다. 이런 환경이 지속된다면 바닷속은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바닷속에서의 삶은 모질게 이어진다. 감태 아래 빨강 불가사리는 거친 물살을 버티는 중이다. 이럴 때는 다리를 오므려 감태를 잡는 기질을 발휘한다. 산호에 오른 녀석은 다리 하나를 구부리는 꾀를 냈다. 그러나 급하게 이동하는 이 녀석은 오늘 운이 나빴다. 하필 천적 나팔 고둥이 있는 길로 잘못 들어선 것이다. 나팔 고둥은 빨강 불가사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꺼운 폐각으로 꾹 누른다. 필사적으로 도망쳐도 쫓아와서 잡고 누르길 반복한다. 빨강 불가사리는 급히 관족을 움직여보지만 모래밭에선 계속 헛발질이다. 결국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나팔 고둥에게 잡히고 말았다. 불가사리를 완전히 잡은 나팔 고둥은 이제 급할 게 없다. 천천히 녹여서 배를 채울 것이다. 천적을 피한 빨강 불가사리들은 모두 제일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조금의 미동도 없이 꼼짝 않는다. 무슨 이유일까? 제주도 바다에 밤이 내렸다. 낮에 활동하던 물고기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졌다. 전기 가오리도 잠든 지 오래다. 낮에는 떼지어 활동하는 물고기들도 밤이면 흩어져 홀로 지낸다. 미동도 없이 서 있던 빨강 불가사리는 어떻게 됐을까? 몸에서 작은 물체가 나와 퍼져나간다. 알이다. 빨강 불가사리는 가능한 한 알을 멀리 보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곳을 찾은 것이다. 수컷들은 동시에 정자를 방출한다. 알과 정자는 바닷속을 떠돌다 만나서 수정이 될 것이다. (1년에) 단 한 차례 있는 산란의식. 빨강 불가사리의 위대한 임무는 무사히 끝났다. 태풍이다. 격렬한 태풍이 지나간 바닷속 세상은 어떨까? 바닷속은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물살이 거세다. 방랑자 해파리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속절없이 떠내려간다. 모래와 흙먼지도 쉴 새 없이 날린다. 말미잘 숲에 둥지를 마련한 흰 동가리 부부는 밀려온 쓰레기를 치우느라 정신이 없다. 먼저 알 주변을 정성껏 치우고 정리한다. 낳은 지 일주일 된 알들은 아비 어미의 보살핌에 태풍에도 잘 견뎠다.
이제는 주변을 치울 차례. 돌 조각도 입으로 물어 거뜬히 옮기고 나뭇가지도 번쩍 들어서 멀리 내다버린다. 집안을 치우는 부부의 호흡이 척척 맞는다. 열대어종 흰동가리는 낯선 제주도 바다에서 알들을 무사히 부화시키고 정착할 것이다. 제주도 바다의 수온이 오르면서 열대어종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8월의) 수온은 무려 29도. 가시복 역시 제주도 바다에 오래전 정착한 종이다. 가시복의 첫 산란이 목격된 건 2012년 8월. 수컷은 웬일인지 계속 암컷의 배를 쿡쿡 누르며 밀어낸다. 수컷의 성화에 못 이긴 암컷은 이내 수면으로 빠르게 올라간다. 산란이다. 암컷은 알을 낳고 수컷은 재빨리 정자를 뿌려 수정을 시킨다. 그렇게 산란과 수정을 마치면 부부는 미련 없이 각자의 길로 돌아간다. 이 알들은 수면을 떠다니다가 부화하면 가시복이 되어 제주도 바다에 정착할 것이다. 최근 들어 제주도 바다에서 1년 내내 가시복이 발견되는 건 완전히 정착했다는 뜻이다. 어느 순간 낯선 열대 어종은 제주도 바다의 새 식구가 됐다. 바닷속 환경은 소리 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열대 어종들이 제주도 바다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며 유영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하지만 바다의 변화보다 더 무서운 건 인간이 만든 환경 오염이다. 이 바다의 생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180만 년을 살아온 이 탐나국의 해저는 지금 우리에게 절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